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이거 발음이 안 되네. 요즘은 길빛 그쪽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 막 다니시는 것 같던데, 서울 시내 곳곳을. 네, 길빛도서관은 책 빌리러 주로 가고요. 음? 다른 도서관들은 사무실로 음. 쓰려고 갑니다. 이야, 예. 그걸 뭐라 그러지? 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그런 공간에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 일하는 사람? 노매드? 음. 약간 진짜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야말로 이제 노매드 워커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근데 라이브러리 노매드 워커죠. 아, 예. 그런데 음, 이게 다녀보니까 음, 도서관 중에서도 거기 음. 적합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노트북을 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단 그 앉는 자리에 콘센트가 가까이 있으면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앉는 자리에 음, 의자도 이제 허리를 받쳐주는 의자가 있는 곳이 적절하게. 있고요. 예. 맞아. 또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게 음. 이 랩이 긴 의자를 쓰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길이. 아,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장시간 앉아있기에. 어. 예. 이게 서양 사람은 길어도 괜찮잖아요. 아니, 응? 뭐, 이게 긴 그러니까 약간 사람은, 스툴 같은 의자인가? 스툴? 아니, 스툴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생긴 의자인데, 이 응.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길이가 되게, 아, 그 부분이 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아, 뒤가 카페 가끔씩 있는 그런 거. 네네. 밀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아예 몸을 소파처럼, 푹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는 한은. 예, 예. 근데 작업할 때 그렇게 하고 하면은 할 팔이 수가 안 없잖아요. 닿잖아. 예, 그러니까, 노트북에 손이 안 닿지. 그래서 저의 단골 도서관인 성북 길빛 도서관이 안타깝게도 음, 의자가 그게 랩이 길어요. 그래서 오래 음, 작업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음, 앉는 좌석들이 좀 좁아가지고 간격들이 음, 음, 여기에는 사실 앉아서 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제 그렇게 적합한 도서관들은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마치 개인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기 저 같은 음, 라이브러리 노매드들에게 음, 적합한 도서관들이 눈에 띄어요. 그거는 음? 섣불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리가 없어질까봐. 박동 부장님. 네, 우리가 네. 이렇게 그, 우리 쪽에선 공개할게요. 통 크게 가야 통 돼. 크게 갑시다. 나는 음, 그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정말 나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이 네, 나한테는 네,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뭐냐면 네. 거기가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이 조건이 너무 딱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은 3층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실은 아예 거기는 노트북석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런 데들도 있어요. 주로 정보도서관이라고 된 곳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노트북석이 있고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네, PC석들이 있어서 그 네. PC석에는 요즘 왜 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네. 그 검정고시 봐서 그러니까 좀 더 대학에 어,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수능을 그냥 자기 주도 학습으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약간 10대 후반 중에서 그러겠네요. 그런 친구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PC석에 앉아가지고 인강 들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그런 디지털 자료실은 그렇게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돼 있는 좌석이고, 그리고 다 음, 거기서는 키보드 작업을 하니까 그왜 다른 일반 열람실에서 책 읽는 일반 열람실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다른 저 사람한테. 그래서, 음, 음,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음? 항의한 적도 있어요. 나 별로 세게 안 두들겼는데, 눈치를 너무 주셔가지고, 그런 뭐라고 적도 있고, 눈치를 줘요? 그 키보드 소리 자기 거슬린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책, 읽, 책 읽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아는데. 뭐 개인차가 다 있겠죠. 뭐 아니 층간소음처럼. 근데 나는 사실은 이게 되게 네. 안타까운 게 네. 아, 우리가 언젠가부터 되게 네. 이렇게 예민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되게 예민해지고 있고. 근데 뭐 나도 좀 물론 나도 사실 전철에서 옆자리 사람이 계속 전화 통하고 그러면 좀 예민하기는 한데 근데 도서관에서 사실은 그런 작업 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책을 놓고서 쓸 수도 있거든요. 책 내용을 뭐 그렇지. 이렇게 적거나. 그럼,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 쓰면서 이렇게 조심하게 하는데도 그것도 못 참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음. 이게 그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 네. 우리가 묵독을 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맞아, 맞아. 그런 얘기 원래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낭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그 조선시대 나온 책들을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담장 밖으로 책 읽는 소리가 나가서 네. 그 책 읽는 낭낭한 목소리에 그 이웃집 처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뭐 하고 그렇지. 막 뭐 그러니까 왜 생각해봐.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골목을 지나다니다가 내 책 읽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반해서 말인즉슨 그때는 책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최재천 교수님은 요즘도 책 소리 내서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음. 나는 우리가 책을 읽는 공간에서 너무 그렇게 다들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게 음. 과연 뭔가 뭐 하여튼 근데 나는 그래서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 게 저한테는 복이었고 또 네. 하나의 복은 뭐냐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3층에 한쪽은 디지털 자료실 또 한쪽은 어린이 자료실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은 여름방학에 난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나. 우리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여름방학이면은 가서 걔는 어린이 자료실에 딱 아침 9시에 이제 문 열면은 네. 어린이 자료실에 딱 넣어놓고 나는 디지털, 그리고 이제 아이를 물론 이 디지털 자료실에 데리고 와요. 네, 네. 와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작업하는지를 보여주고 아빠는 음. 여기 있을 거다. 필요하면 와. 그리고 걔는 가라 그러고 그리고 나는 걔를 안 들여다봐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음. 너를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음. 계속 어차피 애가 도서관에서 어디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갔으면 이미 걔는 마음가짐이 된 애예요. 그 거기서 말썽 일으킬 친구는 안 따라갑니다. 우리 안 둘째는 따라가지. 절대 안 간다고 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때 제가 그 위즈덤 하우스에 나온 그 3부작을 거기서 3년간 썼었거든요. 딸의 그러니까 조력. 영어책 한 권 어.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이걸 우리 음.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는 도서관에 가서 아이는 어린이 자료실에 넣어놓고 난 음.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그 도서관의 그 공간은 나는 지금 이제 박동부의 말씀에서 무슨 얘기 드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네. 언젠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 두 음. 번째 직업,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공간은 난 네. 도서관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뭔가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래서 이 분야를 이쪽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옆에 참고할 자료들이 있고 음. 그걸 글로 정리할 수 있고 저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언젠가 이 노매드 워커 도서관에서 인생 이모작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글을 생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하셔서 음? 우리 또 혹시 음. 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 요즘 이 장년층 또는 이제 퇴직 이후에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50 플러스 센터가 그렇죠. 지금 여러 군데 음. 생겼고 아마 다른 전국적으로 지자체들도 평생 학습 예, 관련한 어떤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죠. 생겨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음. 보면은 요즘에 음. 거기에 이제 고령자가 늘고 고령자도 일을 해야 또 이게 잘 경제 굴러가고 본인들도 맞아요. 보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창업 공간이 결합이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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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근데 아직 빠져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아. 이 거점들이 음. 사실 뭐 건물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일정 공간은 도서관으로 좀 같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음. 고령자가 그러니까 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또는 은퇴했거나 그랬을 때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음. 50 플러스 센터 같은 공간들이 결합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참고해 음. 주셨으면 하고 아까 제가 그 좀 부족하게 음.
그 공간 나만 좀 먹겠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다녀본 중에서 음? 좋았던 곳들은 일단 손기정 기념도서관. 그때 한번 예, 말씀하셨던. 말씀해 드렸죠. 음,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군요. 그리고 서대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있는 도서관. 저 여기 가톨릭 예, 맞습니다. 여기 좋고요. 순교, 예, 그다음에 청운문학도서관 좋고요. 음, 거기 정말 운치 있죠. 한옥으로 돼 음, 있어서. 음, 그리고 서울 시내 아직 제가 안 가보고 이렇게 찾아보기만 한 곳이 있는데 한옥도서관이 두 군데인가 더 있어요. 예, 강북에 하나는 보문동인가? 뭐 그쪽 하여튼 동대문구하고 그쪽 종로구 쪽에 이 동대문구에 치우쳐진 곳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우이동 가기 전에 예, 그쪽에 강북 쪽에도 하나 있어요. 한옥 도서관들이 또 이런 것에 또 적합한 곳들이 있고요. 네. 국회 도서관. 이 정도 일단 더 제가 저기 찾아내는 대로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들한테만.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책들 읽으셨나요? 이번 주에는 그 우리 김 작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책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읽은 책들이 좀 있고요. 잠깐만. 지금 저기 이 소리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 김 작가님 그 전화에 무슨 주변에 뭐가 생겼다든가 뭔가 끼웠다든가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런 건 없어요. 왜요? 없구나. 약간 잡음이 들어와서.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지난번에 치매의 벽 했었잖아요. 치매의 벽에 이거 지으신 히데키 선생. 와다 히데키 선생. 이분의 전작, 2년 전의 전작이 80세의 벽이에요. 10세의 벽. 네, 80세의 벽. 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 책은 아직 못 읽었는데 어때요? 이 책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치매의 벽이 사실은 요 80세의 벽의 한 챕터를 확대한 거예요. 확장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 치매 80세 그리고 치매의 벽이라는 그 책 제목이 지난번에 우리가 왜 벽이지? 이런 그렇지. 얘기 왜 나눴잖아요. 벽이지? 그게 왜 벽인지가 이것을 읽으면 80세의 벽을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 벽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80세 여든 요 후기 고령으로 들어가면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지으셨고요. 그래서 이 책이 4장으로 돼 있는데 각 장의 제목들도 보면 1장 의사, 약, 병원의 벽을 넘어서다. 2장은 노화의 벽을 넘어서다. 3장은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다. 4장 그래서 80세의 벽을 넘어서다.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거대한 벽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벽이라는 근데 이게 재밌는 단어를 쓴 게 거예요. 나는 지금 딱 네. 말씀하시길래 네. 바로 밀리의 서재 들어가서 네. 혹시 있나 봤더니 네. 80세의 벽은 없는데 60세의 마인드셋 부모님도 나도 치매는 처음인데 어떻게 하지? 온갖 책들이 많이 있네. 이분 책 많이 쓰시는 분이구나. 일본에서는 되게 베스트셀러인가 봐요. 와다 히데키 선생님이 쓴 책이셔요. 다 와다 히데키라고. 그리고 히데키로 검색하니까 여러 번 나와요. 이분 정말 팔로우 할 만한 작가는 맞으면 특히 그렇구나. 이분이 이분의 그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해 주세요. 예.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 전문가로 30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해온 의사신데 이분 경력이 특이해요. 첫 직장인가가 일본에서도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사실 노령의학과가 그렇게 주목받을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마침 일하게 된 병원이 고령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하자고 병원장님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령자들을 진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음. 돌아가시면 부검까지 했던 병원인 거예요. 오. 부검 이게 중요한데요. 음. 그래서 이분은 30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음. 굉장히 많은 노령 환자들을 직접 접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들의 부검 결과까지도 데이터를 오. 쌓아온 병원에서 계셨던 거예요. 어. 그래서 관점이 많이 좀 다른데요. 음. 그런 얘기가 많이. 여기 지금 첫 번째 장이 음. 첫 번째 장 제목이 아까 제가 네 개 장으로 나눠져 있다는데 첫 장이 의사, 약, 병원의 벽을 넘어서다부터 나오거든요. 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배치하신 것 음.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80세가 넘은 85세 이상 환자들의 부검 결과를 보면 음. 대부분 음. 암도 있고 동맥경화도 음. 있고 그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알츠하이머 거지. 병변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아하. 85세 이상은 거의 다 암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암인지 모르고 음. 몰랐는데 본인도 그냥 몰랐는데 그리고 또 그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지만 음. 이미 다 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런데 암에 대한 그런 자세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음. 아까 의사 얘기하다 또 여기로 빠졌구나. 음. 여기 제가 몇 군데 발췌해 놓은 거를 읽어 드릴게요. 음. 의사에 대한 얘기 많은데 음. 여든 이후에는 대형 병원 전문의보다 동네 의사가 낫다. 전문의는 우리는 반대로 예, 얘기하잖아. 예. 음. 전문의는 고령자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고령자 진료의 아.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음. 또 환자를 고령자 진료를 기본으로 모르는 의사, 또 환자를 음. 관찰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 기준은 검사 음.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건강 검진을 또 80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분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음. 음. 검진에서 이제 그 나오는 결과는 수치잖아요. 음.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환자를 관찰하지 않고 수치만 보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음. 약을 처방해 갖고 요 수치를 이 사람의 수치를 정상치에 그치. 맞추는 거를 치료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반드시 환자 몸에 무리가 간답니다. 그치. 이게 자기 경험에 따르면 고령자 진료의 기본은 수치도 아니고 개인 음. 맞춤형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나 신체 기능의 개인차가 굉장히 커진답니다. 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나마 음. 그 정상치라는 거 그 주변에 이게 있는데 나이가 음. 들면 이게 마치 음. 처음에는 편차가 적다가 점점 갈수록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뒤로 커지는 것처럼 채찍 효과처럼 음. 그렇게 돼서 나이가 든 사람은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그 정상치라고 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똑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른하고 졸리고 휘청거리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음. 음. 그러면 근데 보면은 환자의 근데 이런 것들은 요런 개인차에 맞춰서 하려면 환자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검사 결과 수치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의사 그죠.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에 그냥 차라리 단골 병원 있는 게 낫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음. 예를 들면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 거래요. 음. 그 아까 그 수치를 중시하는 의사들은 음. 수치에 맞추려고 약을 무리하게 준다는 거죠. 음. 그러면 환자는 선생님 주신 약을 먹었더니 더 아파요. 뭐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부작용만 많이 생겨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이렇게 하면은 원래 좋은 의사는 양을 줄이거나 바꿔봅시다나 이런 거를 환자 얘기를 갖다가 주의 깊게 들어서 반응을 음. 해주는데 수치 중시하는 의사들은 약 끊고 죽을래요? 이거 좋은 음. 약이라니까요? 이거 논문에 음. 있다니까요? 이런 식의 음.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본 분이니까 이 사람은 이 작가는 일본인 예를 음. 들지만 일본인과 서양인은 식생활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평균 아, 수명도 그렇지. 다르고 음.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약들이 물론 이제 일본 내에서의 서양에서 임상도 개발된 거니까. 했겠지만 원래 음. 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의사한테 몸을 맡기면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격이다. 그리고 심지어 환자 이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난 수치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우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 좋은 의사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의사가 권위가 있다 보니까 환자가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의사 선생님 눈치를 보거나 주눅 들잖아요.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마인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환자가 의사를 고른다. 그러니까 병원 쇼핑은 나쁜 거지만 의사 쇼핑은 이라는 발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래서 있으면 닥터 쇼핑이란 말 쓰시거든요. 닥터 쇼핑으로 믿음직한 의사, 자기 신조를 이해해주는 주치의.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고 내 이야기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 널리 알려진 명의가 아니라 나만의 명의.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네. 내가 왜 좋아하는 한국의 의사 저자 중에 정의원 선생 있잖아요. 아, 그렇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네. 그 정의원 선생님이 노년내과에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약 줄이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가 여러 이 전문과를 다니잖아요. 네. 비뇨기과도 다니고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당뇨 수치가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그러면은 이 전문과에서는 각자 자기네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혈당 수치 낮추기 위한 약 초제해주고 저기 갔더니 낮추는 약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약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약을 줄여준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사실은 얘기가 사실은 되게 책에서 중요한 대목이잖아. 저도 그래서 정의원 선생님 예약했어요. 부모님 약 좀 줄여보려고. 아, 그래? 몇 달 뒤에? 몇 달인지 내년인 것 같은데. 내년? 그렇지. 정의원 쌤은 그럴 것 같아. 근데 방금 그 책에 그랬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 선생님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바쁜 선생님. 근데 나는 이 책 이제 지금 박동 부장님이 하시는 책 얘기 들으면서 내가 웃었던 게 뭐냐면 내가 요즘 하는 게 그거예요. 의사 원장님 동네 원장님 한 분을 약간 좀 이렇게 낯을 익히려고 내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과 원장님인데 네. 내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왜 내과를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다 내과 가서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갔는데 이분이 좀 하여튼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주 바쁘지는 않으셔. 동네 그냥 조그마한 내과니까. 그리고 약간 한가하고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나보고 그냥 백신만 맞지 말고 온 김에 혈압 한번 재봅시다. 뭐 이러든지 막 하는데 조금씩 이분이 다 기록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건강검진 받았더니 제가 혈당이 조금 높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는 그 건강검진지 한번 가지고 오시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 건강기록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다음부터 이런 거 받고 나면 동네 내과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왜냐하면 건강검진기관에서는 왜 거기는 1년에 한 번 가는 데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 혈당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한번 체크해보고 해보자. 근데 사실은 왜 내과 요즘 그렇게 가는 거 얼마 안 들잖아요. 네. 가가지고 의료보험 하면 몇천 원 안 되고. 근데 약간 갈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낯익히고 조금 이렇게 갈 때마다 나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의사분이 필요한 거야. 아주 유명한 명의가 아니라 오히려 맞아. 나에 대해서 오래 알고 나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야겠네. 아니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일본의 진료는 근데 한국도 일본에서 이런 학문들이 이제 뿌리가 다 있는 게 많으니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의 진료는 기본적으로 장기별 진료다.
아하. 그래서 종합적 관점이 아니라 그 음, 의사의 전문 분야, 특정 장기 상태에 따라 진단을 한다. 곧 음, 의사는 건강 전문가가 아니라 장기 전문가다. 그래서 음, 의사가 병이 낫는다라고 할 때는 그 장기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음, 된다. 그 뜻으로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말로 그래서 노인 의학은 크게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책을 보다 보면 많은 게 음, 달라요. 관점이 굉장히 음, 다른 게 많아요. 예를 음. 들면 그 80세 이상에서는 아까 건강검진도 받지 말라 그러고 왜냐면 근데 왜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받지 말래? 왜냐면은 어,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어. 근데 80세 이후엔 뭐가 나와도 어차피 다 나온다. 네, 어차피 다 나와도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없고. 뭐 가장 그렇지. 심각한 거 암, 어,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원, 동맥경화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거기서 뭔가 나왔다고 해서 근데 이제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려 깊은 그런 이제 고령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 의사여서 그 음, 치료법을 다르게 선택하면 되는데 음, 이거를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아, 암을 그치. 절제한다든가 뭐 그렇지. 이런 수술을 쪽으로 한다거나. 가게 되면 아, 그러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같은 문제도 그래요. 자, 혈압이나 혈당치를 많이 낮추잖아요. 고혈압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높으니까 보통. 음? 근데 이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암의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하. 음, 이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많거든요. 혈압 약을 아, 쓰거나 혈당 특히 콜레스테롤 약 쓰면 면역 기능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 특히 콜레스테롤이 면역 세포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음, 수치가 약간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을 아, 만큼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 정상 수치에 맞춘다고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면역력 떨어뜨려서 암이라든지 다른 거의 확률을 높이는 음, 결과를 가져올 수 음, 있기 때문에 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그런 음,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도 또 이분이 그걸 강조하세요. 뭐를? 참지 말라고.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금연, 금주하는 것보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즐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 홍현 선생은 무조건 금연은 하라 그랬는데. 금연에 대해서도 뭐 이런 관점입니다. 80세 때까지 큰 문제가 없이 금연을 했다면 그거를 지속해서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더 발전되고 생기는 확률하고 음, 무리하게 금연을 해갖고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하고의 트레이드 음, 오프를 뭐가 더 삶의 질에 음, 해악일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먹고 싶지만 해롭다니까 참는 거. 음,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거. 오히려 안 좋다. 술이나 담배 무리하게 삼가는 거. 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줌바 댄스 이 나이에 하면 참는 거. 주책이야 참는 거. 효과를 못 느끼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 먹는 거. 이런 것들. 음, 자, 음,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80세 넘은 사람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해서도 안 된다. 자제도 안 되고 무리도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줌바 댄스 사실 뭐, 추세요. 아니, 근데 80 넘으면 솔직히, 네. 뭐, 그냥 살 만큼 사실 살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주어지는 대로 살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근데 생각도 드네. 살 음, 만큼 살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음,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음, 20대 초반이 엊그제 같거든요. 그렇지. 80대 내일 모레일 거예요. 음, 전 음, 120까지 살 겁니다. 그럴 것 같아. 몸 저 로봇 부품 갈아 끼면서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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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생리적인 음, 상태가 암도 그렇게 음, 진전이 있어도 빠르지 음, 않고 하기 음,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음, 사는 것이 최고의 그런 면역력을 높이고 음,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거라고 이분은 말씀하세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고요. 음, 그리고 여기 머리맡에 머리말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라고.
이 책의 독자가 누굴 것 같으세요? 노인들이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노부모가 중년, 있는 장년, 40대, 50대, 60대가 꼭 읽었으면 한다라고 노부모가 써놓으셨어요. 80세의 벽이니까 네. 이해할 수 있게끔. 네. 왜냐면 이게 노부모를 이해할 수도 있고, 노부모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꼭 건강검진 받아야 돼요. 아, 병원 가시라니까요. 근데 내 몸은 내가 한다. 가기 싫다. 아, 힘들어서 운동 못 하겠다. 아, 이거 먹기 싫다. 저거 먹고 싶다. 차라리 들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거기에 대해 유연성을 그러네. 발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그렇게, 뭐 됐어. 이거 몇십 년, 한 20년째 안 받으세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이제는 더 권하지 않으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와다 히데키 선생이 얘기하는 딱 건강검진 이 나이는 80 이후는 받을 필요가 없다예요? 아니면 60 80 이후야? 이후. 80 이후? 그러니까 네. 80까지는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요. 지금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그걸 하고 싶어. 작가님은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지. 맞아. 대신 우린 지금부터 근데 한 가지는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도록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그래. 맞아. 이분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궁금하다. 고령일수록 돈을 남김없이 써야 된다. 나이가 남김없이? 들면, 나이가 들면, 그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여고생들은 구르는 낙엽에도 까르르 웃는다고. 그렇지. 근데 이분이 그런 예를 드시는데 자기 환자 중에 아무리 웃긴 코미디를 봐도 웃기지가 않는다. 이분이 정신과 정신과 그렇지. 의사. 근데 그게 그렇답니다. 경험치가 올라가서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게 되고 강한 자극에만 마음이 움직인다. 너무 많은 것을 이미 다 해봤어.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봐도 저게 안 돼. 감흥이 없어. 그래서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추억을 남기는 것이 여든 넘은 고령자의 자산 활용법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런 주장도 하십니다. 일본이 특히 일본 고령자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지 사실. 네, 그래서 상속세율을 100%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면 세금으로 뺏길 바엔 다 써버리자. 라면 이제 돈을 팍팍 쓸 것이고, 그러면 고령자는 건강해지고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나라 전체 의료비 나라 자체 경제는 살아나고. 그렇지. 의료비도 줄고 경제 활력이 살고. 그렇죠. 상속세 많이 내니까 젊은 세대 부담도 줄고. 물론 이 고령자들이 다 쓰겠습니까? 그 해외로 또 상속세 없는 곳으로 돈을 빼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돈 많은 분들 얘기고 적당히 있으신 분들은 애매하게 남겨주려고 하시기보다 열심히 쓰고 행복하게 쓰고 그 추억을 남기시겠죠. 저도 그 치매의 벽에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지금 얘기하신 딱 그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치해라.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사치하는 습관을 길러라. 네. 왜냐하면 사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돈을 쓸 때는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면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 맞아. 집에 가만히만 있으면은 TV 틀어놓고 멍하니 있으면 돈 한 푼도 안 쓰고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 네. 근데 나가서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 그래서 뭘 먹어야 오늘은 이 돈 가지고 가성비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무슨 공연을 보면은 재미나게 한번 볼 수 있을까? 생각을 돈을 쓰려고 하면은 머리를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인지적 자극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나는 하나였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치매를 선물처럼 여기라. 나는 그 얘기가 처음에는 되게 좀 뭔 소린가 싶었거든. 네.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선물처럼 살면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금 내게 주어지는 시간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치매가 올 수도 있어. 오면 그것 또한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죠. 치매에 대한.
그래서 뭐 와다이티케 선생 팔로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얘기 듣고 보니까 나는 또 이제 80세 벽 책을 꺼야겠고, 음. 사실 지금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또 지금 이번 주에 도서관에 가서 빌려온 책이 있어요. 네, 그 사회학자 김찬호 선생님 혹시 알아요? 모릅니다. 이분이 그 모멸감, 유머니즘 뭐 이런 책을 쓰셨고, 저는 이분 책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새로 낸 책이 있는데 제목이 베이비 부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나온 책이고요. 올해 나온 새 책인데, 이분 뭐라고 이제 책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랑의 현대사를 주도해온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기 해방의 스토리텔링부터 성장 마인드셋까지 품이 있는 나이듦을 위한 노후의 기술. 약간 이런 책인데요. 네. 저는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나긴 노후를 맞이했는데 이 노후를 풍요로운 어떤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어떤 시간을 가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각자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주는 결국 다 노화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의 이제 고민이 다 그거죠, 뭐. 그러네. 뭐 좋은 재밌는 이 책도 사실은 술술 익히고 꽤 재밌어요. 재밌고 왜냐면 이런 책들은 어둡고 칙칙하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 이야기만 있을 거야라고 느껴지지만 관점이 새로워가지고 흥미로웠고요. 편성준 작가의 또 읽는 기쁨도 이게 신간이라서 그 책 재밌죠? 예, 오랜만에 저 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 금방 다 읽었습니다. 재밌게 다 읽었고 거기 나오는 책들 또 꼬리에 꼬리를 물 만한 책들이 한 20권. 그렇지. 예, 우리 또 도서관 앱에다가 관심 도서로 지정해 놓고 하나씩 깨기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 편성준 저자는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아리랑 도서관의 성북 아리랑 도서관의 죽돌이 단골 손님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살짝 알려드리자면 편성준 저자가 보령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 금월당이라는 공간을 또 이렇게 해놓고 왜 금월당이냐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참 소박하시군요. 뜻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금월당. 아마 성북동 어딘가에서 또 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북 아리랑 도서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갈 생각이에요. 이제 왜냐면 거기 이제 시내 시네마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한번 뵈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박동 부장님이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편성준 저자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당신이 하시는 그 글쓰기 워크숍이라든지 서울에 올라와서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 이런 스케줄들을 올려놓거든. 내가 혹시 보고 저기 스케줄 맞는 거 있으면 내가 보내드릴게. 한번 직접 친견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기 김 작가님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역시 나는 언제쯤 눈치를 챌까 했는데 역시 처음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구나. 이게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박동 부장님이 오늘 쭉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 에어컨 때문인가? 혹시 예리하다. 내가 오늘 저는 이제 목 감기가 오면은 목 아프텐 그 무슨 약 약간 트로키 빨아먹는 이제 목에 이렇게 간 그런 거 먹으려고 약국 가서 그거 달라 그랬더니 약사님이 에어컨 때문에 요즘 목 감기로 찾아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에어컨이 그러니까 너무 더웠다가 바깥에 나가면 너무 덥고 안에 들어가면 너무 춥고 이 차를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좀 쉬게 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상태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콤비타 프로폴리스도 좋습니다. 그것도 참 하고 있어. 예, 예, 예. 음.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푹 네. 쉬시고 다음 주에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